안녕하세요. 전유현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과정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기본 역량 제가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두 번째 오늘 3강에서는 질문이라는 개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질문을 좀 잘 할 수 있을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기 위한 질문은 어떤 스킬이 있을까?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이 학습하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질문을 좀 대화상에서 던져보신 적이 몇 번 정도 되시나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린 시절 생각해 볼까요? 학생 시절 때부터. 주로 어때요? 학원과 학교에서 던진 질문에 그것도 사지선다형의 질문에 답변만 하다가 보냈죠? 솔직히 제도권 교육 아니면 학원에서도요. 주관식 문제는 뭐 수학 문제 주로 풀 때 많이 썼고요. 그리고 사회 나오니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 다니니까 또 직장에서 여러분 어때요? 질문을 좀 던지시나요? 네, 매뉴얼이 다 있고 매뉴얼만 숙지를 하면 뭐 질문할 것도 딱히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로 질문은 과제 형태로 상사나 회사에서 나에게 또 던져오죠. 자, 이 평생을 남이 던진 질문만 받다가 살아가는 인생 아닌가요, 혹시? 그런 걱정 좀 되시나요?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남이 원하는 인생, 나에 대해서 남이 원하는 나에 대한 인생만 내가 그냥 따라가다 인생을 종착지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될 텐데 내가 이제 세상에 질문을 던질 차례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뭐 그런 인생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에서나마 그런 질문을 던지는 방법, 보다 많은 답변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질문의 스킬 오늘 전부 다 펼쳐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낙 좋은 문구라서요. 잘 키운 질문 하나는 대화의 주도권을 찾아오며 상대를 내 틀 안에 가두면서 상대의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뭐다? 마술이답니다. 마술. 이거 쉬운 건데 마술 중에서 이렇게 쉬운 마술이 있습니까? 질문 잘만 던지면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도 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낼 수도 있고 그걸 선제 공격으로 내가 질문을 하다 보면 상대방은 나에게 답변을 계속해요.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한 그 답변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또 답변을 하고 저는 또 질문을 던지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상대방은 어느 순간 야, 내가 이 가만히 보니까 답변만 하다가 이 사람 말에 내가 그냥 틀 안에 내가 갇히는 느낌이네? 라는 상대방의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주도권을 내가 찾아오는 이 스킬이 뭐다? 질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질문을 안 하십니까? 질문하시면 먼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하시면 답변 받고 질문 던지고 답변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뭔가 대화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책이 꽤 오래된 책인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런 이제 책이 유명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있었죠. 거기서 한번 따왔는데요. 화성 남편, 금성 부인 굉장히 어떤가요? 네, 서로 멀다는 느낌을 일단 주려고 금성과 화성이라는 용어를 앞에다 붙였습니다. 자, 외국에는 잘 모르겠고요. 국내 우리 일반적인 부부들, 뭐 신혼을 뺀 한 중년 이후에 40, 50대 부부들의 한번 퇴근길을 집에서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퇴근하고 들어오는 일반적인 우리 40대 한국 남성들의 질문이 있죠. 질문들을 하긴 하세요. 보통 어떤 질문 던질까요? 이 드라마에 보면 40대, 50대 남편들이 직장에서 집에 현관을 이제 들어올 때 부인과 마주쳤어요. 자, 부인을 보는 순간 남편은 주로 하는 얘기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예, 재밌게 하는 유머스러운 얘기인데 사실은 또 유머는만은 아닌 거예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씁쓸한 얘기입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부인이 앞에 오면 나 왔어. 질문이 두 개 들어가죠. 애들은 별일 없었고 이런 말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내용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애들은 별일 없었고라는 질문 형태의 물음표는 있지만 딱히 답변이 뭔가 들어오나요?
그리고 부인이 답변을 상세하게 하시나요? 보통 안 하시잖아요. 왜 돌아올 답변 별로 의식하지 않고 질문을 그냥 던지고 마는 것인지, 더 이어지는 뭔가 그런 대화의 질문은 왜 안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인들께서는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데 거기에 대한 또 질문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내용이네요. 네. 자, 여기 질문이 이제 왔어? 그럼 당연히 답변이 올 것도 없어요. 왔냐는 말을 질문의 형태로 빌어왔을 뿐, 거들 뿐. 밥은? 굳이 밥을 안 먹었다고 남편이 얘기하기도 쉽지 않지만, 특히 드라마 볼 시간에 부인이 드라마 보는 8시, 9시 때 밥을 안 먹었다고 답변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씁쓸한 얘기도 있지만, 밥은 먹었다 그러면 잘했네. 내일은 몇 시에 가? 궁금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내일 몇 시에 가는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던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화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답이 이어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질문 오늘 던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또 계속 이어지는 세세한 답변이 이어지는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 요령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던진 그 키워드가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던진 질문에 평생을 답하다가 인생 길지 않은 인생 종칠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과감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세상이 내 질문에 답을 하게끔 만들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 질문 요령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건 외국 사례를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2주 전에 생일 선물로 이 아이의 로봇 장난감을 사줬어요. 근데 2주 후에 오늘 마트에 갔는데 또 로봇 장난감이 좀 새로운 버전이 나왔나 봐요. 신상품이. 또 아이가 계속 사달라고 보채는 거죠. 떼쓰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이제 우리 상황도 생각나죠. 우리 부모님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외국 부모님도. 외국에 가보니까 이래요. 외국 엄마들은 그래도 아이들 이러면 대화를 통해서 풀 것 같은데, 저도 미국에서 좀 생활해봤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애들 한 곳에 딱 데려가더니 거기서 이렇게 떼쓰는 아이를 향해서 물리적인 행사도 가면 경찰에 하니까 거기다가 윽박을 지르면서 애를 가라앉히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자, 떼쓰는 아이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보니까, 너 정신이 있니? 생일 선물 산 지 2주 전에 사줬는데 이걸 또 사달라고? 이 로봇 장난감? 이리 안 와? 엄마한테 혼 좀 날래? 이렇게 보통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에게 좀 재촉을 하는데, 자, 요거를 다른 형태로, 약간 색깔이 다른 형태로 질문을 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이의 떼씀을 좀 가라앉히는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질문. 자, 질문 자체가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설득의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할 것 같아요? 맥락상. 엄마가 뭔가 다그치는 건 아닌데 어떤 질문으로 하면 애가 조금 가라앉으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투 자체가 일단 달라질 것 같아요. 엄마가 보기엔 이 장난감 그렇게 특별하진 모르겠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니? 그 이유를 대라는 그런 얘기죠. 아이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너 생각에는 엄마가 왜 이 장난감을 못 사주거나 안 사주려는 것 같아? 한번 얘기해봐. 그럼 뭐예요? 아이 생각은 어때요? 아이는 가만히 어린 아이지만 그래도 요새는 다 이렇게 세상 물정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답변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왜 마음에 드는? 이거는 내가 당연히 의무가 있다는 거지. 이 장난감 2주 전에 산 로봇 장난감과 약간 색깔만 다른데 이걸 어떻게 엄마를 설득시키고 아이 마음에 또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엄마가 왜 안 사줄까? 아이도 알아요. 솔직히. 엄마가 요새 돈이 그게 많은 그런 집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엄마가 특별히 미워서 안 사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엄마가 저번에 샀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비슷한 장난감이니까 돈은 뭐 이렇게 여유가 또 없는 편이니까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얘기를 꺼내거나 아니면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까지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단에 이렇게 다그칠 때는 아이 생각은 어때요? 일단 답변할 뭔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게 만드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답변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던지자는 그런 취지예요. 자,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상사라고 하는 그 보스, 우리 회사에 다 있는 상사분들은 질문을 하죠. 부하 직원, 팀원들한테. 근데 이런 질문이에요. 일이 다 왜 이 모양이야? 여기 당신 혼자 일하고 있어? 야근을 안 한다고? 도대체 이건 누구 생각이야? 다 질문인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때요? 답변을 하려면. 뭔가 답변하고 싶지도 않고 답변할 내용도 썩 뭔가 만들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자, 이런 질문 말고요. 어떤 질문을 하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질문은 최고의 대화를 이끌어낸다. 우리나라의 그 사회자 중에 말 제일 잘하는 사람 하면 여러분 어떤 분 생각나세요? 최근까지 포함하면 아마 많은 분들은 제가 다른 곳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손석희 그 뉴스 진행자 아니면 유재석 이런 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꾸 사람을 이렇게 당기는 편입니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자기 얘기를 꺼내기는 시간보다 유재석 씨 그 MC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참석자 중에 얘기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다가 옆에 어떤 틈을 못 잡고 그냥 얘기를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딱 보면 질문을 던져요. 유재석 씨는. 얘기를 잘하는 사람 얘기를 끄트머리를 끊고 그 끄트머리를 자연스럽게 조용히 앉아있는 참석자에게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 질문 같은 거를 이제 유도했는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질문이 좋은 역할을 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이어질 화제를 미리 정한 뒤에 질문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좋은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무작정 질문 던지는 것 자체가 좋은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한테서 어떤 답변을 내가 이런 답변을 얻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 답변을 얻어내기 위한 질문을 내가 만들면 그게 베스트 질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답변 뒤에는 이런 행동을 유도하는 어떤 그다음 연결되는 질문들, 일종의 유도 질문. 뭐 신문할 때, 경찰 신문할 때 이런 부정적인 키워드일 수 있는데 우리 일상 대화에 유도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얻고자 하는 임원이나 사장님이나 어떤 진행자들 보면 질문을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이어질 화제를 생각하면서 교묘한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자, 근데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 사람에 대한 호기심,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애정이 있어야지 좋은 질문이 나온다. 사람도 잘 모르는데 내가 질문을 뭐 만든다 그러면 내 생각에 의해서 나온 질문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잘하면 당신이 커뮤니케이션 능숙하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것까지 질문하는 거 보니까 관심이 많구나. 대화도 잘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질문을 통해서 형성될 수가 있다. 그런 질문의 요령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령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몇 가지, 3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린 질문. 네, 열린 질문을 하랍니다. 열린 질문. 열린 질문이 뭘까? 그러면 닫힌 질문도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거구나. 바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같은 내용을 이제 묻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닫힌 질문은 이번 달 점포 판매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떤 형식이 예상되나요? 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사장님 달성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신 달성 못할 것 같지? 내 걱정되는 거야. 이런 뉘앙스도 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 속에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달성 여부를 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저렇게 묻기보다는 판매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예정이에요? 달성할 때 좀 힘든 점은 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달성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이런 내용도 들어와요. 다 답변에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생각은 어때요? 응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사장님이 일단은 힘들다는 생각 하에서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감성적인 면도 있구나라는 생각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장님한테. 그죠? 이런 얘기는 어때요? 네, 아니요 정보 이외에는 크게 뭐 이렇게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닫힌 질문은 답변이 예, 아니요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닫혀 있다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가 없는 질문. 예, 아니요 같은.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사장님 일단 좀 힘들 것 같고요. 힘든 점이 이런 게 있는데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지난달보다 이번에 좀 이렇게 고객 클레임 건수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주저리 이런저런 얘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답변의 폭이 넓어지는. 무슨 질문? 열린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질문을 던질 때 아마 닫힌 질문을 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쓰기 쉬우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경우가 많아요.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이왕이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그런 습관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답이 예, 아니요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질문, 닫힌 질문, 여러 가지 답변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넓혀놓고 하는 질문, 열린 질문. 자, 열린 질문 할 때는 열린 질문을 이제 바꿔서 하라 앞으로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마감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바꿀까요? 네, 뭔가 어떻게 내가 해야 돼? 도와줘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킬 수 있다 없다도 이 내용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답변할 때. 그리고 거기다가 나에 대한 너의 관심, 애정까지 포함을 시켜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좀 차원이 다르죠? 예. 좀 물 흐르듯이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열린 질문.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요. 이런 거로 한정되는 질문 말고요.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까? 이 일 당신이 할 거지? 네,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있나요? 아니면 누가 한 사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리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 일은 누가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 걱정하는 차원까지 곁들여 갖고 이렇게 질문하면 누가, 어떻게, 어떤, 무엇을. 어때요, 여러분? 열린 질문은 뭔가 이게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이렇게 답변을 얻는 것보다 질문에 대해 속에다 이렇게 육하원칙이라고 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이라는 그 부사를 끼워 넣으면 돼요. 끼워 넣으면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의 양태와 관심이 달라진다. 그리고 열린 질문을 할 때는 육하원칙을 말씀드렸는데 why라는 질문은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라.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명할 필요 있나요? 분명히 why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답변도 왜라는 질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 아니요 포함한 여러 가지 답변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열린 질문이에요. 근데 왜라는 걸 이게 함부로 쓸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때요? 상대방을 좀 다그치는 느낌이 있어요. 왜? 너 왜 안 한 거야? 느낌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어떻게 뭐 이런 게 듣는 건 좋은데 왜라는 걸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해서 상대방 관점을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을 만들어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열린 질문할 때
어떤 한쪽으로 느낌을 주는 질문보다는 중립적인 차원의 질문해라. 너 지금 말한 의견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건 이 말 속에는 어떻게 돼요? 이 질문 속에는 이미 네가 지금 방금 얘기한 그 의견 말도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 이게 깔고 들어간 거예요. 복선에. 상대방이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안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뭐 양쪽으로 중립적으로 하라는 것보다도 열린 질문을 하려면 중립적으로 그 의견의 장점과 단점이 뭐야? 단점만 얘기하지 말고 장단점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중립적인 차원에서 물어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두 번째는 열린 질문 말고 이제 상대 관점에서 질문하라. 상대 관점. 상대 관점에서 질문하라. 자, 광범위하고 애매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지 말라. 그런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에게 어머니가 보통 어떻게 질문하죠? 딱 현관에서 아이가 돌아오면 오늘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니? 이렇게 물어보죠, 보통. 아이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답변을 하려면. 엄마가 말한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이제 생각을 하는 아이라면 어떻게 지냈냐? 와,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학교에 가서 학교를 나올 때까지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광범위하고 애매한 질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냥 아이는 보통 어떻게 해요? 좋았어요. 문자로 하면 요새는 이렇게 축약해서 지읒 오오오 좋았어요. 이 정도로 무난하게 넘어가는 질문을 왜 하냐는 얘기죠. 어차피 애가 그렇게 얘기할 거고 이런 광범위한 애매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밖에 안 들어온다는 걸 알고도 이렇게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럼 좀 좁혀가서 질문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 있어요. 잘게 나눠서 상대방이 딱딱 끊어서 답변을 쉽게 하게끔 나눠갖고 구분해서 질문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학교에서 가장 재밌었던 일은 뭐니? 우선 하나로 물어봐요. 재밌었던 일은 뭘까? 나는 궁금해요. 엄마 입장에서.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오늘 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스트레스 받았던 일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 오늘 뭐가 제일 재밌게 배운 내용 생각나는 거 있어? 이렇게 잘게 쪼개서 구체화된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가 대응할 마음이 있다면 다 쪼개서 하니까 생각나는 게 금방금방 나온다는 얘기죠. 오늘 재밌었던 일은 친구하고 뭔가 술래잡기 했던 일, 뭐 화났던 일은 뭐가 어떤 다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아는데 이걸 뭉뚱그려갖고 오늘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애매한 거죠. 자, 잘게 구분해서 질문하라.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들이 질문을 하면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좀 우스갯소리인가요? 오늘 뭐 시험 봤는데 시험 잘 봤어? 시험 본 결과가 어떻게 돼? 누가 1등 했어? 주로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구체적이긴 한데 이런 거보다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어머니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학교 갔다 올 때 이건 거의 예외 없대요. 내가 확인해 봤는데 이스라엘 부모님들이 아이가 학교 갔다 올 때 질문하는 공통적인 질문 하나가 뭐냐? 오늘 뭐 질문했어? 이렇게 물어본대 아이한테. 이스라엘에서는 학교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질문이에요. 애가 뭐를 관심 있어하고 뭐를 질문을 던졌는지 학교에서 던진 질문에 답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학교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뭘 던졌는지 그게 궁금한 거야. 왜요? 그 아이가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스라엘 아이들은. 오늘은 뭘 질문해도 어머님 즐겁게 할까? 뭐 이런 애도 있지만 자꾸 질문하는 게 즐거워지는 거야. 학교에 질문하니까 답변을 내가 만드는 것보다 질문하는 게 왜냐하면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또 질문을 이렇게 다 상세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게 시스템화돼 있으니까 오히려 배우는 게 더 많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네, 오늘 본 내용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질문이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감대만 형성하셔도 어느 수업에 반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제가 여러분이 나머지 50% 여러분이 학습 효과가 있다 그러면 질문 요령 3가지 알려드렸어요. 뭐 크게 보면 열린 질문을 해라. 닫힌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 해라.
그리고 상대 관점을 봐가면서 애매모호하거나 상대방이 답변을 할 때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에 답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조금 상황별로 주제별로 끊어서 구체화된 잘게 쪼갠 질문들을 해라. 그게 상대 관점에서 하는 것이다. 자,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질문할 때,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렸죠. 열린 질문할 때 뭔가 약방의 감초성으로 하나씩 넣어보라는 부사. 뭐라더라고요? 열린 질문할 땐 육하원칙에 의해서, 육하원칙에 해당된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무엇을 이런 걸 넣어가면서 질문을 한번 해볼실 하는 습관을 가지면 야, 이게 됩니다. 누적이 되면. 다만 why, 왜 안 했어? why라는 거는 좀 조심해서 사용하라. 그 마지막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